참 잘 드신다. 남자 기준으로는 잘 드시는 겁니다. 이거 83년생이시고요 칼로리 소모도 되게 많은 편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가 쉽지가 않대요. 매주 주야가 바뀌기 때문에 158cm에 63kg고요 목표 체중 55kg예요 사실 먹는 양이 많지 않으세요. 일단은 따로 가리는 거 없이 일반식에 닭가슴살 추가해서 먹고 있고 중간에 간식을 먹습니다. 일단 아주 좋아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식단 피드백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 자체는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보시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또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먹는구나, 이런 내용들도 보시고 제가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조언을 드리는 걸로 간접적으로 또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해볼게요. 식단 피드백 하면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여성 구독자분들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식단 피드백은 많이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특히나 이분은 너무 정성스럽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하셔서 이분은 꼭 먼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분이세요. 158cm에 63kg고요 목표 체중 55kg예요 근육량은 지금 24kg 정도 되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25kg까지 늘리는 거를 목표로 두고 계신 거고, 체지방량도 지금 21kg니까 체지방률 10% 후반대까지 낮추신다면 10kg 정도 조금 안 되게 8, 9kg 정도 감량을 하시면 되겠죠. 주에 4, 5회 정도 퇴근 후 크로스핏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출하시고 계시군요. 유산소성 운동이 좀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식단의 목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식단이 목표고요. 체지방 감량과 근육량 증가, 이거를 동시에 이뤄내는 게 좀 목표신 것 같아요. 자, 체지방 감량과 근육량을 늘리는 목표를 두는 식단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가져갔을 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 지속 가능하다는 거 자체가 멀리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이제 한 1년 그 이상을 보고 가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네 끼를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끼라고 하기에는 간식이 그냥 뭐 과자라든가 라떼라든가 이런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일반적인 간식을 드시고 계신 거죠. 프로틴 바라든가 단백질 쉐이크, 저녁은 프로틴 바랑 또 단백질 쉐이크.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로 6시 반에 크로스핏 수업을 듣기 때문에 속 더부름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5시쯤에 이른 식사를 이렇게 때우시는 거죠. 근데 사실 현재 식단은 이거만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밥 자체는 되게 소량을 드시고 계시고 튀기면 줄이려고 노력하시고 좋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제가 실수로 제가 생각한 단어랑 말로 나온 단어가 바뀌었는데, 트랜스 지방을 제가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포화 지방으로 잘못 얘기했죠. 트랜스 지방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튀김을 좀 저는 멀리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튀김 맛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딥 프라이드를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아예 푹 기름에 담궈서 오랜 시간 튀기는 거, 그게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기름 자체를 멀리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단백질을 조금 더 높여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끼에 보면 13g 정도인데 20g까지 드셔도 저는 좋아 보여요. 쉐이크 같은 경우가 딱 그러네요. 둘 다 칼로리가 너무 적죠. 한 끼에 300칼로리 정도는, 그 이상은 좀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왕이면 이 프로틴 바라든가 단백질 쉐이크로만 끼니를 때우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조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단백질 쉐이크나 프로틴 바 드실 거면 제가 강추하는 개츠비 정식을 드시는 게 어떨지. 오트밀, 오버나이트 오트밀 또는 위트빅스 같은 조금 건강한 시리얼류와 함께 프로틴을 타서 드신다면, 또 뭐 블루베리라든가 슈퍼푸드를 좀 더 섞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녁 같은 경우 아침과 똑같은 식사를 하시고 계신 게 조금 안타까워서 이 중에 한 끼는 꼭 좀 생식품으로 좀 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가능하다면요. 그리고 간식을 차라리 프로틴바나 이런 걸로 그냥 때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반식, 이 한식 뷔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양 조절도 쉽고, 여기서 최대한 단백질을 챙기시면서 야채, 밥 양 조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을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양을 한번 재서 드시면 또 좋긴 해요. 왜냐면 지속 가능한 식단의 필수 조건이 양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한 양을 파악할 수 없으면 저는 지속 가능한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조금
번거롭거나 민망하거나 힘드시더라도 기왕이면 미니 저울로 양을 좀 파악을 하시면 어떨지. 그게 저는 지속 가능한 식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사항은 애매한 식사 시간이고 효율적인 단백질 섭취 방법, 운동은 주에 3일 예정인데 어떤 루틴 운동 해야 돼 효율적이냐,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자 일단 애매한 식사 시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몇 시에 드시냐고, 이거 아침이랑 이런 식사, 저녁 식사 이거 시간 적혀져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좀 차려 먹고, 아니면 10분 정도만 빨리 일어나서 제가 말한 그 개츠비 정식을 먹고, 왜냐면 10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아마 12시쯤 하시겠죠? 그러고 4시에서 5시 사이에 몰래 탕비실 가서 이제 어떤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어렵다. 갑자기 일하다가 탕비실 들어가서 뭐 이렇게 먹고 오는 게 자유로울지는 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유로운 편이시라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라도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제품들에는 또 저희 이 랭킹닷컴에 아주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입 주먹밥 같은 것도 있고 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핫바라든가 소세지라든가 이런 것들. 저는 바나나가 이제 운동 전에 굉장히 좋은 식사라고 생각을 해서, 또 운동하러 가시기 전에 탄수화물로는 바나나 100g 정도 할 건데, 그리고 닭가슴살 또는 뭐가 됐든 식사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전후로는 탄수화물이 좀 비중이 높아야 돼요. 4끼를 먹는다 했을 때 운동 전후에 2끼는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야 되고, 나머지 2끼는 단백질과 지방 비중을 좀 더 높여준다. 이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먹느냐가 더 중요해서, 프로틴 계열의 보충제나 제품들 이런 것들로만 드시면 그렇게 권장되지 않아요. 한 끼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만, 또는 간식으로 드시는 건 문제 없습니다만, 그게 끼니가 돼버리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루틴 같은 경우는 어깨 및 하체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등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 뒤 이렇게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성분들은 후면사슬, 그러니까 신체의 뒷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에 2번 뒷면을 전체적으로 다 운동을 하시고, 한 번은 앞면을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루틴을 짠다면 첫날 데드리프트나 등 운동을 구성을 해주시고, 두 번째 날은 이제 다시 밀기, 어깨 운동 위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버헤드 프레스, 뭐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덤벨이나 바벨, 머신 다 좋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세 번째 날은 이제 좀 주말이 가까워져 있으니까 이제 스쿼트라든가 뒷면과 앞면을 적절하게 쓰는 스쿼트, 런지 이런 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20대 후반의 여성 구독자분 피드백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차피 다 시합도 끝났고, 시합 끝나고 또 뭐야, 또 중국 요리 먹어야지요. 또 국룰이거든요. 지금 갈 수 없으니까 배달 하나 시킬게요. 신장 개업을 했대요. 랭킹닷컴 중화반점이 신장 개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개업한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컨셉으로 나왔어요. 소문난 상암동 최강 중화 맛집, 신속 배달 24시간 배달 전문 중화요리 특선입니다. 이렇게 특가로 2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패키지는 요리 패키지고요. 제가 좋아하는 쇼마이, 홍게맛이랑 새우맛, 그리고 닭가슴살 만두볼 얼큰 마라. 저는 이 육즙 고기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 교자만두, 짬뽕맛, 통안심, 치킨 탕수육, 구워 먹는 탕수육, 맛있다 닭가슴살, 한 끼 만두, 짬뽕 맛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쇼마이를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또 대만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피디님이 추천해줘서 갔던 그 딤섬 맛집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먹었던 딤섬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침이 너무 보이네. 그리고 완탕면, 타이페이 여행 가시는 분들은 거기 저희 지난 브이로그 확인하셔서 거기 꼭 가세요. 무조건 가야 되는 맛집입니다. 근데 과연 이 랭킹닷컴 러브잇 닭가슴살 쇼마이 어떤지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끝내고 대회 끝내고 막 먹었어요. 먹고 싶은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배가 부른 상황인데, 근데도 잘 들어갑니다. 맛있어요. 자, 여러분 쿠폰함을 확인하셔가지고 개츠비 중식 쿠폰 입력하시면 10%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할인된 가격에 추가로 10% 할인 받으시는 거니까 꼭 쿠폰 받으셔가지고 랭킹닷컴 중화반점 제품들 한번 맛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시래요. 깁스를 한 채로 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체육 선생님이지만 신체 능력이 그렇게 좋다고는 보시지 않는데요. 피지크 종목도 좋아해서 축제 때 많은 학생들에게 보디빌딩 종목을 아유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저도 보디빌더로서
이렇게 하신 거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디빌딩 팬들이 여기서 이제 잠재적으로 생겨나는 거니까요. 저도 이런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그 체력 단련실 가서 운동하고 이러던 아이였습니다,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 쪽에서도 체육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영을 무조건 가르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는 바벨 운동을 또 의무적으로 스쿼트라든가 이런 거 좋은 자세를 학습을 시켜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83년생이시고요. 올해 41살이시고 체지방률이 13%고 170cm에 67kg이십니다. 원래 원체의 대사량이 높고 칼로리 소모도 되게 많은 편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가 쉽지가 않대요. 새벽에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복근 운동 10분 하시고 아침 식사하고 출근한다. 그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계십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현재 식단의 목표는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녁 식사에서 그 존경님 위주로 식단하기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고민되는 게 체중이 좀 정체돼 있고 운동에서도 잦은 부상과 정체기가 찾아와서 고민도 되고 생각도 많대요. 점차적으로 체중도 늘리고 스트렝스 올려서 근육량 증가를 꾀하고자 운동 시간 줄이고 운동법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 뭐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같은데, 근육량 늘리고 싶으면 운동량 줄이는 것부터가 첫 번째고, 운동량 줄였으니까 당연히 무게가 올라가야 된다를 강조했죠. 그래서 5 곱하기 5라든가 이런 거를 하신다는 거는 좋은 선택이시지만, 거기에 리스크가 하나가 생기는 게 이제 부상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급성 요추 염자 생기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고중량 훈련을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좀 있대요. 제 생각에 이제 운동을 혼자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적인 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량, 고중량이 무조건 다친다는 거는 좀 편견인 것 같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중량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중량이라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정복한 무게에서 부상을 당한다는 건 그냥 절대적으로 자세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무게를 내가 다룬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게 많다면 그냥 전체적인 자세를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중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먹는 거를 당연히 늘리셔야 되고, 지금 이제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까 뭐 잘 드시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다. 바쁠 때 이제 또 놓치는 경우가 너무 잦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먹을 수 있을 때라도 많이 드셔야죠. 그리고 얼마 먹는지를 추적을 꼭 반드시 하면 적어야 돼요. 반드시 앱이나 이런 거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하루에 얼만큼 먹고 있고 몇 번 먹고 있고 이거를 추적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작성하지 않으시면 어떤 변화도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거 챙기시고요. 아침마다 공복이죠. 아침 공복 체중을 맨날 재세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뭐 생선, 콩나물, 브로콜리, 김치, 저도 자주 먹는 그런 식단이네요. 뭐 단백질 쉐이크랑 이제 계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나, 계란, 닭가슴살 이런 거 급할 때 최고거든, 이런 거. 그리고 급식, 와 급식 맛있겠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고 사실 먹는 양이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중이 이제 정체가 될 거고, 체중이 안 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본인이 이제 많이 먹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많이 먹고 살 잘 찌는 애들 보면은 먹는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주 먹어야 벌크업이 됩니다. 35살 유부남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또 제가 2편에서 또 다룰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편집해서 줄이지만 실제 촬영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넘게 합니다. 제 말이 많은 거 아시죠? 물론 이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보내주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체력적으로 제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한 편에 3분만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꼭 케이스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었거든요. 아주 좋아요. 매주 주야가 바뀌기 때문에 운동시간, 식사시간, 취침시간이 매우 달라서 몸이 힘들지만 꾸준히 1시간 반 정도 주 5에서 6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8kg 정도 증량하시는 게 목표네요. 일단은 따로 가리는 거 없이 일반식에 닭가슴살 추가해서 먹고 있고 중간에 간식을 먹습니다. 10시에 운동하고 닭쉐이크나 계란 토스트, 그리고 20시에 네 번째 식사, 23시에 다섯 번째 식사. 단백질 섭취량이 조금 적네요. 100g. 일단 아주 좋아요. 근데 5끼 먹는 것 치고는 단백질 섭취량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 20g에서 최대 50g만 더 늘려보시면, 그냥 최소한 150g은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신장과 체중을 가지신 분들 대부분 150g 정도만 챙기셔도 충분히 좋거든요. 운동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또 신체 활동하고 이러면 섭취 많아도 그걸 또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50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끼 드시기 때문에 30g씩 나눠서 드시면 되겠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간 근무도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나셔서 11시에 세 번째 식사. 텀이 좀 짧은데? 퇴근 후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5번째 식사.
이렇게 드시고 계십니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서 그냥 단백질 양만 150g까지 늘리시면 좋겠다. 체중 증가가 목표시기 때문에 사실 단백질 양 늘리는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탄수화물과 지방 양을 늘리시는 거다. 지방이 좀 없는 것 같아. 많이 적어요. 물론 일반 시계는 좀 있겠지만요. 물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전체적으로 양을 좀 추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열량까지 그럼 추적되겠죠? 체중을 줄일 때든 늘릴 때든 내가 얼만큼 먹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고민사항입니다. 아랫가슴 불균형. 이거 식단에 대한 거니까 식단으로 아랫가슴 불균형 이런 걸 다룰 순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불균형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어요. 이 말로. 72kg대에서 정체돼 있어요. 부담이 안 가게 칼로리 섭취 늘릴 방법. 워낙 입이 짧은 편이고 햇반 200g도 꾸역꾸역 그러시구나. 그 꾸역꾸역 드실 정도래요. 햇반 200g을. 저 옛날이랑 비슷하다. 저도 공깃밥 한 공기를 다 못 먹었거든. 옛날이랑 비슷해. 저 20대 중반. 그 이상을 먹어야 체중이 증가될 텐데 속이 더부룩하고 그 다음 식사에도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무리가 되지 않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뭐 있어? 지방이죠. 똑같은 질량이어도 칼로리가 높죠. 그래서 칼로리가 높은 지방 섭취를 늘리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치즈를 먹는다든가 참기름을 비벼 먹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좀 내가 그나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것들 드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닥쉐이크 효과. 씹을 때보다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닥쉐이크에 대한 생각 어떠신가요? 뭐 당연한 거죠. 저작 활동이 당연히 되게 중요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실 때 저작 활동을 해줘야지만 더 잘 흡수가 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더 좋아하시는 거 보면 제 생각엔 더부룩한 이유도 저작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지금 아직 얼굴 못 봤거든요. 제가 예견할게요. 이분은 아마 아래턱이 저처럼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정교합이 계실 거예요. 아래턱이 작고 하관이 여기보다 더 짧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작을 하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턱이 자주 아프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분은. 이 벌리는 거가 자주 불편하셔서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요. 꼭 댓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은 턱 문제를 겪게 되고 잘 못 씹으니까 소화계 부담이 커지고 소화기관이 안 좋아질 수 있죠. 위장이라든가 뭐 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다 틀리는 거 아니야 이거? 보통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야.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실 수도 있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음식 사진 한번 봐보니까 참 잘 드신다. 네. 남자 기준으로는 잘 드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야무지게 드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정도면 잘 먹는 거지. 닭가슴살을 이렇게 끼니마다 추가를 잘 하고 계시네요. 저도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먹어요. 일반 오프 시즌 때. 이거보단 더 많이 먹죠 물론. 라면이랑 밥 다 드신 거죠? 거기에 닭가슴살 추가해 주시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드시는 게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네.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많이 드시네요. 이 밀가루는 좀 피하시는 게 좋죠. 라면 저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토스트 드시고 짜파게티 또 먹고 소화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라면을 좋아하는지 저는 아까 말한 이유예요. 덜 씹어도 되거든. 후루룩 넘기면 되니까 삼키면. 그래서 면을 좋아하실 거예요. 뇌피셜로 싸지르는 게 아니라 되게 통계적으로 저도 수백 명을 다 이렇게 가르쳐 봤잖아요. 또 일반인들을 지켜봐 왔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분들이 그렇더라라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저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편하게 저작하기 위해서 턱 건강, 목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거고, 치아 건강 챙기셔야 될 거고, 근육 만드는데 이거 거기까지 가야 되나 싶겠지만 우리 몸이 그냥 그렇게 사이클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슬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근육만 볼 수 없고 장도 봐야 되는 거고, 가슴 근육 키우는데 가슴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목도 봐야 되는 거, 어깨, 골반도 봐야 돼요. 다 연결되어 있답니다. 모든 게 다. 더 딥하게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상.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런 것들과 이제 좀 더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속이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메뉴를 선정을 하셔야 될 거고, 또 그나마 지방을 좀 늘려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하더라도 칼로리를 좀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단백질 양은 150g까지 늘려야 된다. 이 정도가 있겠죠. 닭가슴살도 소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흰살, 생선, 소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달걀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섭취량을 늘려주시면 단백질을 채우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생물, 장내 미생물도 바이옴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중요하니까 유산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잘 챙기시고요.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것들이 됐든 간에 많이 한번 찾아보시고 드셔보시거나 또는
어떤 행위가 있다면 습관을 좀 교정하기 위한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소화에 도움이 됐던 행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사 메뉴를 바꾼 거, 익힌 야채를 소량씩 자주 먹거나 버섯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제품 많이 먹으면 확실히 소화에 안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카페인, 술, 탄산음료 피하셔야 됩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아이씨 어떻게 살아요. 근데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 정도의 의지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세 분 식단 피드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남은 분들도 다음 영상, 저 다다음 주나 다음 주에 재촬영 해가지고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피드백 영상은 계속 될 거니까요. 앞으로 많이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또 공부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나름 전문가예요. 사설 영양 코치 자격증은 갖추고 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냥 몸만 좋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점만 알려드립니다. 또 너무 또 전문적인 거를 뽐내는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채널도 아니거니와 그냥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빌딩 관점에서 또 설명을 드리는 게 많다 보니까 일반 건강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 뼛속까지 또 보디빌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보디빌딩 관점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일반인 분들 관점에서 제가 충분히 납득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최대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인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식단 피드백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이었습니다.